점례의 꿀단지. 1. 과부점례. 한양에서 동쪽으로 200리쯤 떨어진 연천 고을 뒷산에는 두견새가 울고 앞내에는 버들잎이 나붓기는 그런 조용하고 고즈넉한 마을이 하나 있었으니 그 마을 가운데 점례라는 과부가 살았다. 점례는 23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글 공부 좀 한다며 과거 보러 한양 가다가 병들어 돌아오지도 못했다. 점례는 혼례 첫날 밤에 체온만을 간직한 채 사내 없는 방에 홀로 눕는 날을 수년 보내게 되었다. 그녀의 방은 늘 깨끗했고 장독대도 가지런했다. 허나 사람이란 게 늘 겉과 속이 같을 수는 없는 법. 낮에는 장독 뚜껑을 열며 된장 냄새를 맡지만 밤이면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처음엔 참을 수 있었다. 점례는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친정어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사람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며 마음을 달랬다. 허나 3년, 4년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밤마다 아랫도리가 쿡쿡 쑤셨고 손이 저절로 배를 어루만졌다. 처음엔 몰랐다. 무슨 병인 줄 알았다. 허나 어느 날 꿈속에서 남편이 와서 그녀의 몸을 덥석 끌어안자 점례는 깨면서 아래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하여 점례는 집 뒤편 작은 항아리에 남몰래 자신의 욕망을 풀어놓을 물건을 담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꿀단지였다. 이 꿀단지의 정체. 점례의 꿀단지는 요강만한 옹기 항아리였다. 겉은 평범했으나 안에는 남금 모양의 장죽대기를 조각한 목기가 있었다. 장날에 몰래 구한 물건이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쌀자루 밑에 숨겨왔고 밤이면 항아리를 꺼내어 이불 속에 넣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몸을 푸는 법도 욕망을 푸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 몸이란 게 정직한지라 몇 번의 시도 끝에 숨이 끊어질 듯한 쾌감이 찾아왔고 이후로 점례는 꿀단지를 꼭 껴안고 잠이 들곤 했다. 밤이면 방 안에 은은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랫목이 따뜻하게 젖어 있었고 점례의 두 뺨은 복사꽃처럼 달아올랐다. 이렇듯 점례는 욕망을 알게 된 여자가 되었고 이 욕망은 그녀의 눈빛에도 담겼다. 마을 사내들은 어느새 점례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버들잎을 띄우며 빨래할 때면 지나가던 사내들의 발걸음이 늘어졌고 장정들은 장작을 패겠다고 지게를 들어주겠다며 구실을 댔다. 하지만 점례는 어느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 안에 들어온 사내는 나보다 먼저 내 꿀단지의 진심을 안자여야 하오.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점례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냥 욕정이 아니라 욕망과 사랑을 모두 품은 사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3. 돌쇠의 방문. 그런 점례의 앞에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나타났다. 큰 키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사내였는데 장날 짐을 나르던 품꾼이었고 이름은 돌쇠라 했다.
한양에서 내려온 돌쇠는 점례에게 물을 청했다. 아주머니, 목이 마릅니다. 찬물 한 사발 얻을 수 있을까요? 점례는 고개를 들었다.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맑았다. 무례하지 않았다. 물을 내어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사내에게 눈길을 제대로 주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자주 점례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대문을 넘지 않았지만 늘 지붕 밑에서 도토리 줍듯 머리를 조아렸고 장작을 패어놓고도 말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점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대, 내 꿀단지를 보시겠소? 돌쇠는 놀랐다. 그게 뭡니까? 점례는 웃으며 방 안의 항아리를 꺼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서 꺼낸 그 잘 다듬어진 목기를 돌쇠에게 내밀었다. 이것이요. 내 몸이 혼자 살아온 세월의 친구요. 허나 이제 나와 함께 그것을 함께할 사람이 그대라 믿소. 돌쇠는 말없이 목기를 내려놓고 점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쓸쓸했던 살결은 돌쇠의 손끝에 움찔하며 반응했다. 그날 밤 점례는 꿀단지를 이불 밑에서 꺼내지 않았다. 왜냐면 진짜 꿀단지가 이불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점례와 돌쇠는 마을 사람들 몰래 사랑을 나눴다. 봄밤이면 문풍지 너머로 숨죽인 신음이 퍼졌고 장독대 옆 살구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점례의 방도 조용히 흔들렸다. 며칠 후 아낙네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 점례는 얼굴이 환해졌어. 얼굴에 장독된장 발랐나? 어째 살이 통통해졌더라. 밤마다 무슨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야. 걔가 먼저 짖는다지. 그러다 결국 원님에게 일이 들어갔다. 과부가 밤마다 사내를 끌어들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이다. 점례는 마을 관아로 불려갔고 원님이 다그쳤다. 어찌 과부된 몸이 품을 지키지 않고 사내를 들이느냐. 점례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다. 원님, 여인이란 것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옵니다. 속이 울고 몸이 타면 그것도 병이 옵지요. 절개란 남보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오라. 내 진심을 지킬 사람과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님은 말문이 막혔다. 곁에 있던 사또 하나가 물었다. 허면 그 꿀단지란 건 대체 무엇이오? 점례는 피식 웃었다. 그대들 손에 잡히는 꿀단지가 아니라 여인의 속에서만 피는 단지요. 사랑 없이 쓰면 욕망이요. 사랑으로 채우면 생명이 되는 단지요. 그 말에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결말. 점례는 돌쇠와 함께 마을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버려졌고 장독대엔 풀이 자랐다. 하지만 지금도 연천마을 뒷산 아래 버들잎 흔들리는 샘가 옆에선 늙은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 여인이 꿀단지를 품는 건 죄가 아니다. 사랑으로 채우면 그건 생명을 품는 항아리니라.